자, 137회 이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이제 해설을 좀 할 건데, 137회는 그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예전 수준을 보면, 한 5년 전 수준을 보면은 문제가 그냥 그 정도 평이한 느낌의 어떤 문제 수준이고,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그 경향을 보면 약간 어려운 어떤 형태의 문제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 계산 문제가 이제 다소 출제가 됐어요. 근데 계산 문제 난이도가 높지 않은 계산 문제 출제했습니다. 낮은, 그러니까 뭐 좀만 관심을 가지면 큰 실수 없으면 풀 수 있는 그런 유형. 그러니까 뭐 계산 특강을 우리가 나중에 또 할 텐데 그 정도 풀 수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로 세팅이 돼서 나왔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번에 이제 기초역학에서는 137회. 자 기초역학 137회인데 기초역학 같은 경우는 이번에 출제된 게 없어요. 출제된 게 없고. 자, 기초역학에서는 문제가 안 나왔고, 그 다음에 건축환경, 그 다음에 뭐 건축일반, 이쪽에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건축환경에서 5문제 정도 나왔어요. 건축환경에서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어요. 5문제. 그 다음에 기계설비 일반에서, 일반에서 1문제 정도 출제가 됐고, 그리고 공기조화가 11문제 출제했습니다. 공기조화. 많이 출제됐죠? 평소보다. 11문제 출제도 많이 출제가 됐고, 그리고 난방설비는 출제가 안 됐어요. 난방설비는 출제가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위생 및 배관. 우리가 이제 공기조화와 함께 가장 많이 출제되는 범위죠. 그죠? 위생 및 배관. 자, 위생 및 배관 같은 경우가 한 7문제 출제됐어요. 네, 뭐 평소랑 비슷하게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냉동이 2문제. 냉동 설비가 2문제. 한 2문제 정도 출제가 됐고, 그리고 제어가 출제 안 됐고요, 이번에. 제어 출제 안 됐고, 신재생이 하나. 신재생은 완전 그냥 생 노가리 문제가 하나 출제됐죠. 그죠? 그리고 법규가 1문제. 법규 1문제. 법규 비중이 낮았다. 이번에. 은근히 법규 비중이 낮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해볼 만한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건축 일반에서 한 3문제 정도. 3문제 정도가 출제됐습니다. 네, 이렇게 출제 비중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용어 해설은 문제 쉬웠어요. 용어 해설 같은 경우 문제 쉽게 출제가 됐고, 그리고 우리 용어 해설에서 아주 기본형 우리 그 계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계산 문제를 다 맞추게 되면은 점수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아마 약간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바로메터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푸신 분이 있고 풀었는데 잘못 푼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풀어서 맞았으면은 좀 높은 점수가 나옵니다.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서술 같은 경우는 보통 2교시, 3교시, 4교시. 자, 전체적으로 보면 한 3문제 정도는 우리가 풀 수 있다라는 느낌을 갖고 접근했을 거예요. 3문제 정도. 그리고 한 문제가 소설을 써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 어떤 분포를 갖고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문제 중에서 3문제 알고 3문제 모른다 이겁니다. 일반적인 이제 수험생이라고 하면, 일반적 수험생이라고 하면, 그죠? 그래서 3+3인데, 그 3문제 아는 거 풀고, 한 문제는 아마 소설을 썼어야 될 거예요. 거의 그랬을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3교시에 우리 계산 문제가 하나 나와요. 큰 계산 문제였는데, 그 계산 문제가 쉬워요. 쉬운 계산 문제였어. 그러니까 실수만 없으면. 그러니까 쉬운 계산 문제였고, 그걸 맞추게 되면, 그 나머지 그 소설 한 문제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정도로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4교시에서 우리가 키포인트가 되는 관건은 뭐였냐면, 기계설비 기술사 이 문제 나올까라고 싶었던 오버슈트 데이라는, 그러니까 오버슈트 데이라고 하는 아주 누구한테는 상식일 수 있고 누구한테는 처음 듣는 얘기일 수 있고, 그죠? 그래서 그 오버슈트 데이에 대해서 평소에 알고 있었냐 없었냐가 상당히 당락을 좌우했던 그런 어떤 시험이다. 왜냐면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근데 오버슈데이 딱 보고 요 문제를 알고 들어갔냐 못 들어갔냐, 그게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아니에요? 시험 봐보셨나? 시험을 안 봐보신 분들 앞에서 제가 얘기를 하니까 공감이 안 되고 있어요. 그죠? 다음에 시험 보시는 분들이 좀 앞으로 나와서 앉아 계시면 제가 공감이 다 이렇게 했는데 뭐 이러고 계시니까, 그죠? 네. 시험 봐보셨죠? 안 봐요. 네. 시험 제가 한 얘기가 거의 맞죠?
거의 맞다고 해야죠. 그렇죠. 이 분위기에서.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간략하게 한 문제씩 보면서 정리가 들어가겠습니다. 간략하게 좀 볼게요. 네, 뭐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이거는. 자, 1교시 용어해설을 보면, 자, 문제 1번. 설비 시스템 설계 대안의 경제성 평가에 사용되는 방법. 이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초기 투자 비법과 그 다음에 이런 생소한 용어가 있죠.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 문제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해서 풀면 점수가 나오는 문제예요. 초기 투자 비법은 말 그대로 초기 투자비의 대소를 판단해갖고 경제성을 보는 거고, 회수기간법은 몇 년 만에 우리가 투자한 거를 뽑느냐, 모르는 내용이고, 투자이익률법은 자, 투자한 거 대비해서 이익이 얼만큼 나느냐, 말 그대로, 그죠? 자,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법은 IRR.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한번 요걸 그 동영상 수업 시간 들으신 분들 또는 정규만 들으신 분들은 요 내용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비용과 그 다음에 우리 혜택, 뭐죠? 베네핏이 이익, 그죠? 비용과 이익이 동일해질 때의 할인율을 구해서 그걸 IRR,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고, 내부 수익률과 기대이익률 간의 비교를 해서 그 기대이익률보다 내부 수익률이 크면은 경제성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내는 내용이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LCC는 뭐죠? 전생애를 분석해갖고, 경제성 평가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어려운 문제였지만, 이 어떤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답이 있기 때문에 접근을 해도 괜찮은 문제였다. 자, 다음 넘어가면, 자, 두 번째 문제. 자, 이 문제는 제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뭐, 모의고사반, 뭐, 통신특강, 계속 냈던 문제예요. 계속 냈던 문제. COP하고, 자, EER, 에너지율비하고 통합성능계수.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이 그 모의고사반, 통신특강 다 들었는데 못 맞췄다?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썼어요? 네, 다 맞게 썼어요? 맞게 썼죠. 그죠? 네. 그 성적에서 COP는 난방 성능계수죠? 우리가, 정의를 보면 난방 소비율이에요. 난방 평균 소비율. 언제? 효율이 언제? 부하가 전부하 운전을 돌릴 때의 난방 효율이에요. 그 다음에 EER은 전부하 운전 돌릴 때 냉방 효율을 얘기를 하고, 거기 보면 통합성능계수 IPLV라고 하는 거는 전부하 운전은 우리가 전부하 운전만 하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부분부하 운전을 가미해갖고 효율을 뽑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지금 뭔가 여러분들이 학습을 위해서 듣는 건 아니고, 지금 그죠? 네.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 라는 정도로 처음 이제 우리 시험 아직 안 보신 분들은요. 자, 근데 문제 3번 넘어갑니다. 이 문제 또 어려웠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웬간히 해보지 않는 이상 이 문제를 맞추는 건 거의 어려웠다. 그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 에너지효율 평가 지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에서 전력 사용 효율 지수, 이 PUE는 뭐 전부 다 맞게 썼을 것이고, 재생에너지 사용 효율, 왠지 느낌이 오죠? 재생에너지가 얼마큼 사용했냐 이거예요. 전체 그 에너지 사용량이요. 데이터 센터 사용량에서. 그죠? 자, 그 다음에 IT 장비율. 자, 요거는 뭐냐면, 자, 3번 가봐요. 데이터 센터 서버 장비의 성능 대비 에너지 효율. 그죠? 자, 최대 성능이 이만큼인데, 그때 사용되는 전력량이 이 정도더라. 그죠? 성능 대비 전력량이에요. 자, 그리고 IT 장비 운영 효율. 요거는 전체적으로 이만큼을 우리가, 자, 연간 누적 전력을 줬는데, 그 중에서 활용한 부하가 얼만큼이냐. 그죠? 네, 그런 내용이에요. 보면은 쉬운데, 이게, 기억이 나야 말이죠. 기억이 나면. 자, 됐습니다. 자, 문제 4번 들어가요. 자, 문제 4번은 상당히 용어 설명 문제지만 상당히 많은 양의 서술이 필요한 문제였는데, 수도법 시행규칙의 저수설치 기준과 스테인리스강 패널형 저수조의 부식 방지 대책 얘기해봐라. 일단, 우리 저수설치 기준은 마음껏 쓰셨을 거고, 그 다음에 저수조의 부식 방지 대책. 이건 뭐예요? 노가리야, 노가리. 칸만 채우면 돼. 칸만 채우면 된다. 이게 답이 없거든요. 마음껏 쓰는 거야, 마음껏. 마음껏 쓰는데 굳이 제가, 뒤로 넘어가면 찾아보니, 그죠? 네. 오리지널 답이라고 해서 막 한번 찾아보니, 1번에 보면 스테인리스 바닥 패널과 기초 채널 간의 이종금속, 그죠? 갈바닉 부식을 예방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천장 패널 염소 기체에 대한 내시성 있는 재료를 시공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죠? 스테인리스예요. 그죠? 스테인리스야. 우리가 지금 정규반 수업 시간이나 이럴 때 보면은 스테인리스가 약한 게 있죠. 스테인리스한테 강한 거.
스테인리스가 약한 게 하나 있지. 무슨 물질? 염산. 염산이라는 키워드가 있단 말이야. 그죠? 네. 오늘 처음 들으신 분도 있죠, 그거에 대해서? 그죠?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지금 기출문제 해설이기 때문에. 네. 자, 염산이라고 하는 게, 자, 스테인리스를 부식을 시켜요. 그래서 그 염산을 어떻게 컨트롤하냐. 이게 포인트인 문제였어요, 실적으로. 그래서 염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정규반, 들어갔나? 염산? 정규반 아직 안 들었다고? 듣지 않았어요? 발뺌을 하고 있네. 그죠? 네. 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상부 정체 염소기체. 역시 염소죠. 그죠? 염소기체 배출을 위한 통기구 설치.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5번 갑니다. 5번은 CML 리스크.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무지하게 많이 강조를 했던 거. GMPCM이라고. CML 리스크의 한 종류고, Guaranteed Maximum Price. 즉,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공사 금액을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 1억에 끝내겠다. 발주한테 하고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예. 하고 만약에 1억보다 오버가 되면 원래 정해진 비율대로 발주처가 몇 퍼센트, 지금 이 CM이 몇 퍼센트를 부담해갖고 공사를 끝내는 거야. 그죠? 만약에 절감이 되더라도 절감액 중에 일부를 발주처가 갖고 하고 그 다음에 CM이 갖고 오고 그렇게 끝내는 거. 이게 GMPCM. 수업 시간에 무지하게 강조를 했던 거죠. 그죠? 이게 어떻게 나왔지? 수업 시간에만 떠든 건데 이게. 그죠? 신기한 일입니다. 왜 나온 것 같아요? 출제하신 분이 강의를 참고해서 출제를 했다. 출제하신 분들이 그렇게 정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강의를 들어서 그걸 뭐 그런 정성이 있으면 그렇게 출제하셨다 그러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제가. 네.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입니다. 요거 어려운 문제였죠. 어려운 문제. 자, 도로터널 환기시설 설계 시 공사 중에 환기량 산정법에 대해 얘기해봐라. 그죠? 매우 어려운 문제였어요. 일단은 이게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요 일종의 그 법규 유형의 문제긴 해요. 법규 유형의 문제인데 어딘지를 몰라. 공사 중에 환기량 산정 몰라. 우리가. 그래서 이 문제 선택을 거의 못했을 것이다. 이건 선택하더라도 점수가 많이 나오는 편의 문제는 아니에요. 법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방에 갔을 때 문제 답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선택했구나. 알고 선택.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문제 7번. 네. 자, 환기 설비 설계 시 환기량을 구하는 식을 설명하고 실내 CO2 허용 농도를 1000ppm으로 유지하려고 할 때 1인당 필요 환기량을 구하십시오라고 문제 났죠. 그죠? 쉬운 문제죠. 필요 환기량 하는 문제. 라지 Q는 우리가 발생량이 분자에 들어갈 것이고, 자, 실내 허용 농도 마이너스 외기 농도.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걸로 풀어주는 문제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17리터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요걸 항상 루베, 그 세제곱미터 단위로 바꿔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17, 0.017 세제곱미터 per hour로 바꿔야 돼요. 17리터를. 그렇죠? 나누기 1000을 쳐갖고요. 자, 그리고, 자, 밑에는 무슨 단위야? ppm 단위죠? ppm 단위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몇 ppm이래? 실내가 1000ppm. 1000ppm.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실외가 300ppm. 이렇게 해주고, 곱하기 몇 승? 10의 마이너스 6승. 그죠? 수소점을 6개 들어가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돼요. 계산기 안 갖고 가면은, 못 풀죠? 안 갖고 갔나? 갖고 갔다. 근데 못 풀었나? 풀었어. 이렇게 풀었어요? 다행입니다. 그죠? 네. 자, 역시 요것도, 그게 어려운 유형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자, 제가 이 팔목이 아파갖고, 팔목이, 손목이 아파. 이 손목이 하도 이걸 많이 해갖고, 이거, 마우스질을 많이 해갖고, 최근에, 손목이 갔어요. 진통제 먹고 했는데도 지금 안 났네. 자, 8번 문제. 자, 냉온 순환 펌프의 유량이 1500rpm이고 100원의 직경이 150mm, 그다음에 100원의 길이가 300m, 관마찰 기회수가 0.02, 열교환기 손실수두가 40kPa, 펌프율이 60%, 전동기 전달기에서 1.1일 때 냉온 순환 펌프의 소동률 구해라. 일단 이걸 딱 보는 순간 포기하지. 이 문제 포기할 수 있어. 포기할 수 있지. 근데 포기하기 전에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향성을 정할 수 있겠죠. 그죠? 소유동력 킬로와트입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킬로파스칼이 주어졌다는 것은 SI 단위를 풀어달라라는 거예요. 그죠? 수두가 아니잖아, 이게. SI 단위. 그러면 라지, 유량에다가,
자, QH 또는 정말 QP를 되고요. 상관없어요. 네, QH의 효율 이렇게 떨어질 거야. 그죠? 그럼 라지 Q가 얼마죠? 라지 Q가 1500 LPM이죠. 1500 LPM, 1500 리터 퍼 민. 그죠? 리터 퍼 민으로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라지 H 요거를 구해야 돼 우리가. 요거를 구하는 과정이 질이멸렬해. 질이멸렬해. 뭐죠? 거기 보면은 자, 얘는 두 가지의 손실을 갖고 있어요. 관마찰 손실과 뭐? 기기마찰. 두 개를 갖고 한단 말이야. 관마찰과 기기마찰. 그죠? 자, 기기마찰은 얼마로 주어졌어? 그냥 픽스했죠? 얼마? 열교환기가 40kPa 픽스가 돼 있어. 그죠? 그럼 관마찰을 구해야 돼. 근데 관마찰을 구하는데 도저히 어딜 봐도 1m당 얼마다 이런 얘기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달시 웨버가 등장해줘야 돼. 달시가. 그러니까 달시가 F의 D분의 L의 2분의 V제곱 로우. 이렇게 등장해줘야 돼요. 그죠? 네. 만약에 수도 단위로 나왔으면 2지분의 V제곱 감마지. 그죠? 근데 여기는 SI 단위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자, 어떻게? F의 D분의 L의 2분의 V제곱 로우로 정리합니다. 그죠? 자, 보겠습니다. 0.0이죠? 우리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자, 달시부터 정리해요. 달시가 뭐죠? F. 자, D분의 L의 2분의 V제곱 로우. 또는 뭐 2분의 로우 V제곱. 뭐 똑같은 말이죠. 그죠? 여기다가 우리 기기마찰은 40kPa로 정리가 돼 있고요. 정리가 돼 있어. 자, 그럼 F가 얼마죠? 0.02. F가 0.02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D가 0.1. 네. 메타로 바꿔서 해주시는 거죠? 그죠? 0.15. 정확한 발음 필요합니다. 0.15. 그 다음에 L이 300. 그 다음에 2분의 V제곱을 해야 되는데 얘를 몰라 또. 얘를 몰라. 그죠? 로우는 얼마야? 로우는 이게 공기야 물이야? 물. 천 들어왔어. 그죠? 자, 그럼 V를 또 찾으러 가야 돼. 힘든 얘기입니다. 자, V는 어떻게 구해? 이걸 또 구해. 이걸로. V는 여기 이거 구하는 거야. 그죠? 자, V는 A분의 Q로 구하는데 어떻게 되지? 이걸 다 식을 하면 파이 D 제곱분의 4Q야. V는 파이 D 제곱분의 4Q.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질이 멸렬하네. 4 곱하기 Q가 얼마야? 1500. 이거 항상 이렇게 써, 이렇게. 이거 좀 이따 세제곱미터로 바꿔야 되니까. 자, 그리고 파이. D가 얼마야? 0.15죠. 메타. 그죠? 그럼 얘 바꿔야지. 그죠? 나누기 얼마? 1000 해갖고 세제곱미터 바꾸고. 그럼 얘 뭘로 바꿔야 돼? 지금 세크로 가려면 메타 퍼 세크잖아, 얘가. 메타 퍼 세크. 그러면 나누기 또 얼마야? 60. 요거까지. 해주면 얼마야, 이게? 이게 해주면 5.97 메타 퍼 세크. 이렇게 나오죠. 5.97 메타 퍼 세크 이제 넣어요. 질이 멸렬하다. 오케이, 좋아. 자, 그 다음에 플러스 40kPa. 요거 계산하면 뭐가 나와요? 단위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밀도까지 곱해주면 파스칼이 나와. 그죠? 근데 이게 예전에 기사 여러분들 하실 때 공부할 때 그게 뭐냐면 이게 없는 식으로 공부를 했을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게 킬로파스칼이다 라고 외웠을 거야. 이게 원래 원리가 뭐냐면 항상 여기다 밀도가 들어가야 돼, 무조건. 그래서 1000을 곱한 다음에 1000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 나온 다음에 킬로파스칼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 수두로 구할 때도, 수두 구할 때 있죠, 수두. 수두 구할 때 어떻게 구해? F의 D분의 L의 2지분의 V제곱 감마야, 무조건. 감마. 그럼 얘가 뭐가 나오냐면 밀리메타 아쿠아가 나와요. 아쿠아. 이 단위로 간 다음에, 요 1000이죠? 물 같은 건 1000이란 말이야. 단위로 간 다음에 나누기 1000을 해서 메타로 바꾸는 거야. 그렇게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송풍기 문제가 나오면은, 송풍기. 공기가 여기 1.2야. 1.2란 말이야. 그럼 1.2로 밀리메타 아쿠아가 나오죠? 그 다음에 나누기 1000을 해서 메타 아쿠아로 바꾸는 거지. 그지? 근데 만약 이거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외우면, 이렇게 놓고 이렇게 외워버린단 말이야. 이렇게 외우면 공기할 때 당황을 해요. 답이 안 나오거든. 공기할 때는. 당황을 해. 제 기사 강의를 하고 있어서 알아.
그 질문을 많이 받거든. 도대체 왜 어떤 관계가 있냐고. 근데 기본적으로 밀리메터 아쿠아야. 감마까지 가서. 그죠? 네. 이건 다른 얘기고. 그죠? 다른 얘기고. 여튼간 여기에서 정리해주면 파스칼이 나오고 요 킬로파스칼로 바꿔주면 최종 답이 752.82? 그렇게 나오는 거 돼 있습니다. 자, 됐어요. 요 정도. 자, 넘어갑니다. 자, 9번 문제. 이 페이스면 2시간 하겠는데? 그죠? 빨리빨리 할게요. 자, 9번 문제. 바이패스 팩터에 대하여 공기선도를 작성하고 바이패스 팩터를 줄일 수 있는 이거 뭐 완전 기본 문제지. 완전 기본 문제. 이거는 뭐 전국에는 모든 수험생이 풀었을 거예요. 그죠? 줄이는 방안은 또 답이 다 달라. 이거 노가리야. 뭐 어떻게 줄여요? 바이패스는 뭐야? 내가 이제 열교환기가 있고 거기를 통과하는 거잖아요. 그럼 통과를 천천히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천천히 해야 우리가 열교환이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촘촘하게 열교환기에 패널이 많아야 돼? 적어야 돼? 많아야 돼. 그죠? 네, 그런 것들. 그런 것들 갖고 진행하는 거죠. 네. 자, 됐습니다. 네. 넘어갑니다. 10번. 자,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7에서 요구하는 기계설비 성능점검 등록권. 이 문제 그대로 나왔던 문제나. 그죠?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해요. 몇 개라고 이게? 21개. 항상 강조하는 게 21개야. 몰라도 아무 장비나 21개 써. 물론 1번, 2번, 3번 정도까지는 맞게 가야지. 그 다음 21번하고 그 사이에는 거의 아무거나 써도 된다. 거의 멀리서 21개인가 하고 가는 거예요.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 점을 하면 안 되잖아. 번호 남바링을 무조건 해야 돼. 점을 하면은 채점까지 세봐야 돼. 세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진단 말이야. 그러면서 점수가 까이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1번부터 21번까지 남바링을 통해 진행하되 그 안에 있는 내용은 틀려야 된다. 틀려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유튜브 이제 채점관님들이 보시고 경각심을 갖고 막 쥐잡듯이 잡는다. 뭐 이런 개념이 나올 수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피곤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채점관님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진행해야 돼요. 그죠? 자, 됐고 문제 11번. 엘니뇨 현상과 라니냐 현상.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죠? 이런 문제가 왜 나오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엘니뇨와 라니냐. 엘니뇨는 벌써 유행이 얼마나 지난 내용인지 몰라. 도대체가 언제 나왔던 내용인지 몰라. 한 10년 된 것 같아. 엘니뇨라는 말이. 엘니뇨, 최근에 엘니뇨라는 말 들어보세요? 못 들어봤죠? 그죠? 그 문제는 엘니뇨, 라니냐. 이것도 선택이 안 됐을 거란 말이야. 뭐 용어 설명을 열심히 했으면 이거 옛날 기출문제니까 용어 설명을 정리를 해놨으면 풀 수 있었던 문제인데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잡기가 어려웠다. 12번. 자,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 기준. 자, 이것도 계속 기출되는 문제. 근데 이제 그 실내 온수 기준과 온도차의 비율 다 적는데 외기에 직접 접하는 부위. 아시는 대로 적으시면 돼요. 외기에 접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이 벽 바깥이 외기면 되는 거야. 또는 아니면 외기가 통하는 구간이나. 그죠? 자, 그렇게 이제 적는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뭐 다 선택을 했을 거고. 그죠? 용어 설명은 쉬웠어요, 진짜. 쉬웠어. 제가 봤을 때 쉬웠어. 거의 8개 이상 알고 풀어. 이렇게 풀면. 공부했으면. 8개 이상. 자, 문제 13번. 자, 이거는 이제 아이디어 싸움이죠. 아이디어 싸움이야. 이것도 제가 적긴 적었는데, 제 아이디어로 적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냥 할 것이다. 그죠? 자, 열 손실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죠. 열관류한 손실, 그 다음에 환기한 손실. 자, 그럼 열관류는 두 가지로 보통 구성이 돼요. 열전도, 그 다음에 열전달. 두 가지로 구성이 돼요. 열전도와 열전달. 그죠? 네. 그럼 열전도에 영향 요소가 있을 것이고, 열전달에 영향 요소가 있을 거예요. 열전도의 영향 요소는 K, A, 델타 T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열관율과 그 다음에 해당 표면적과 그리고 실내 온도차. 얘가 영향 요소죠. 다른 영향 요소가 어디 있어? 전도 관계에서. 그 다음에 여기 열전달은 알파의 A의 델타 T 서페이스야. 서페이스. 그럼 델타 T 서페이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는 고체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유체잖아요. 물이든지 아니면 공기든지. 그죠? 그럼 유체와 고체 간의 그 경계선에서 일어나는 열의 흐름 현상이잖아. 얘가 열전달이라고 하는 게.
그죠? 그럼 얼만큼 유체와 고체 사이에 열의 흐름이 크냐? 알파 값. 이게 뭐죠? 열 전달 계수. 그죠? 열 전달 계수. 그 다음에 표면적, 그리고 델타 T. 둘 간의 온도차. 그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렇고, 환기는요? 환기는 어떻게 카테고리 잡아야 돼? 환기는 두 가지지. 현열과 잡열. 환기는 현열과 잡열을 잡아야지. 잡열. 현열은, 자, 우리가 이렇게 돼요. MC 델타 T죠? MC 델타 T. MC 델타 T. 그죠? 얼마나 많은 풍량이 들어오느냐. 그리고 실내 온도 차가 어떻게 되느냐. 그죠? 환기한 열 손실. 그다음 잡열은 어떻게 돼요? M에다가 뭐가 들어가는 거야, 이제? 잡열 비열. 감마에, 여기는 절대도 차지. 델타 X. 델타 X. 델타 X. 그죠? 절대도 차이가 얼마큼 많이 나오냐? 아니면, 그 다음에, 뭐? 얼마큼 환기가 많이 들어오냐. 그죠? 그 차이잖아. 이게 영향요소예요. 크게 뭐, 근데 이 아이디어가 떠올라야지. 이게 떠올라야 돼. 떠올라야 돼. 떠오르려고 하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공부 많이 해야 돼. 떠오르려면. 시험 보셨죠? 떠올랐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자, 넘어갑니다. 2교시. 자, 2교시 서술 갑니다. 서술이 이번엔 용어 설명 괜찮았어. 1교시 끝나고 아마 웃고 있었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웃고 이번에 막 상상이 날 피겠죠? 이번에 되면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있단 말이야. 이번에 되면 최종까지 한꺼번에 되면 퇴사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지? 이런 거 딱 막 머릿속에 그린단 말이야. 보통. 1교시하고는 아마 그렸을 거야. 그렸다가 2교시 와갖고 그 그림이 다 송두리째 다 없어졌어요. 2교시 때. 다 송두리째. 자, 문제 1번. 관내 유동 유체의 부차적 손실 계산법에 대해 설명하고 급확대 및 급축소괄에서 부차적 손실 유도하시오. 못 풀어. 일단 유도 동그라미, 유도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못 풀어. 유도라는 거는 뭐냐면 관계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에서 그걸 뽑아내야 돼, 이거를. 그리고 유도를 하려면 다른 관계식, 우리가 그 다른 관계식을 또 끄집어내갖고 연관을 시켜면서 하는 거거든. 못 풀어요. 공부하지 마. 이거 공부하지 마. 나오면 이건 풀지 마. 저도 안 풀어요. 이거 못 풀어. 유도하라고 그러면 뭘 유도래. 어렸을 때 어렸을 때만 언제까지 유도를 해요, 이게. 우리가 유도 언제 한 번 해봤어? 유도를 언제 해봤어, 유도? 그러니까 이런 식의 유도를 언제 해보고 말았어, 이제? 중학교 때 유도를 했다고? 증명하시오. 아, 증명하시오? 좀 수학을 좀 했나 보네. 그럼 유도를 하고 언제 해봤어? 대학교 중간고사 때마다 한 번씩 하던가 그것도 어떻게 외워갖고 하잖아, 유도를 외워서 하잖아, 우리가. 외운 유도 아니야. 우리가 머리를 써서 유도하는 게 아니고. 공부하지 마요. 이거는 공부하지 마. 공부를 뭐만 하면 그 중에서 부차적 손실 계산법 있어. 부차적 손실 계산법. 그거를 공부를 하고, 그죠? 그 식 있죠, 식이 있어. 그 식하고, 그 다음에 급확대간 부차선 손실 유도에 맨 마지막에 보면 K값. 손실계수 있죠? 그 K값만 좀 공부해. K값만 암기하고 있어. 마찬가지로 급축소간 부차선 손실 유도에 맨 마지막에 보면 K값 있죠? 그것만 좀 암기를 하고 있어. 그것만 좀 암기. 왜 그러냐면, 만약에 나중에 정말 풀 게 없다. 정말 풀 문제가 없어. 이걸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그 1번의 부차적 손실 계산법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K만 알고 있으면 아무 식이나 막 적은 다음에 그 K를 마지막에 써. 그냥. 아무렇게나 쓴 다음에 마지막에 K를 써. 마지막에 쓴 다음에 K를 써. 여러분들이 크게 이렇게 많은 상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못된 상상이 뭐냐면, 채점관 분들은 모든 걸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물론 모든 걸 알고 계시죠. 채점관 분들이 평소에 유도를 해야 돼. 유도를 안 해. 채점관 죄송합니다. 보면 다 똑같아. 우리랑 똑같다고. 똑같단 말이야. 그리고 채점관님들은 공부를 지금 하고 있어? 아니면 공부를 놨어? 많이 놨잖아요. 더 놨잖아. 어떻게 보면은 이미 됐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더 다른 나라 말이야? 아니면 우리나라 말이야? 더 다른 나라 말이야. 그러면 식을 썼네? K값 맞네? 맞고 100점. 자, 전국에 유튜버가 나가는데 이렇게
자, 문제 2번입니다. 자, 펌프 운전 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자, 이 문제는 기계적 및 수리학적 원인인데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원인이 뭐냐면 여기서 수리학이라는 말을 몰라서 푸는 거야. 수리학이라는 말만 알면 풀 수 있어. 근데 이 수리학이라는 말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가 어려워서 접근을 못해요. 수리학이 뭐야? 물의 흐름, 수리, 물의 흐름과 관련된 어떤 원인, 수리학적 원인을 찾아라. 공동현상, 수격작용, 서징, 이게 전부 다 수리학적 원인이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거는 기계학적은 뭐예요? 마모되고 뭐 베어링 나가고 이런 것들이거든. 응? 기계학적이니까. 근데 수리학적이라고 하는 건 물의 흐름, 압력에 따른 흐름에 따른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한, 그러니까 수리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알았다면 이 문제 접근이 가능해. 근데 수리학이라고 하는 걸 애매하게 수학인가? 막 뭐 이러면서 막 하면 접근이 안 돼. 그죠? 아마 그래. 접근했어? 네. 접근, 수리학 알고 접근? 수리학은 뭔가 수식적으로 계산될 것 같은 거. 그렇죠. 수학이라는 걸로 알았잖아. 그렇죠? 잘. 그래서 뭐 공동의상 적었나? 그걸 압력 손실. 압력 손실. 그렇죠. 그렇죠. 수리학을 수학적인 걸로 수리. 그렇죠. 이번에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내용이었고, 자 넘어갑니다. 3번. 1번, 2번 전부 다 어려웠어요. 그렇죠. 2번 수리학이라는 표현을 알고 있으면 그냥 풀 수 있었던 거고. 자, 3번은 3번 어렵습니다. 3번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얼핏 보면 쉬운 것 같은데 3번은 완전 법규 문제, 그러니까 환경 문제지만 법규 문제에 가깝고 이거를 만약 풀었다. 본인이 완벽하게 풀었다, 이 문제를. 그러면 그 의심받을 만해. 의심받을 만한 문제야. 의심받아. 본인이 다 풀었다. 다 푸신 분. 알고 풀었어요? 의심받을 만해. 그죠? 의심받을 만해. 괜찮네요. 이거 다 풀면은 좀 잘할 것 같은데. 대단합니다. 이걸 또 어떻게 다 공부를 해갖고. 자, 실내공기관리법 시행규칙에 대해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이거는 여기까지는 오케이. 인정. 내가. 2번. 자, 실내 체육시설, 뭐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뭐 둘 중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기준을 초과하고 뭐 끝에만 읽을게요. 실내 공기정화 시설 및 설비 대상. 요거잖아요. 요게 우리가 별표 2인가? 별표 2인가 나와 있는데, 그죠? 그 내용을 풀었다 그러면은 대단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오염물질의 종류, 그리고 측정기기 종류, 운영, 관리 기준에서 자동적인 가능한 오염물질. 이것까지 풀었다? 대단한 거죠.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이걸 풀었다고 하면. 기대하면. 어떻게 이걸 알고 풀지? 어떻게, 이 공부를 왜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치조하는 게 아니고? 실무적으로. 실무적으로 접근. 운이 좋았네요. 상무님은 어떻게? 틀린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도 접근이 됐다는 게 대단한 거죠. 네. 자, 넘어가서 문제 4번. 3번에서 뭔가 이제 어려움이 있었다가 4번에 가면은 갑자기, 아무 말 대잔치 문제가 나옵니다. 재생에너지 및 신에너지에 대한 종류별로 장단점을 각각 설명하시오. 이게 아무 말 대잔치야. 그냥 페이지 채우면 되는 문제예요. 그냥 아무 말 쓰면 돼. 페이지만 3페이지 채우면 돼, 그냥. 그죠? 네. 이런 그래, 저도 이제 아무 말 대잔치로 이제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뭔 말 적을지 모르겠더라고. 답안 적는데. 그래서 보니까, 거기 우리 블로그를 참고해 봤죠. 그렇죠? 이런 거 많아요. 그죠? 네. 나 적는 게 힘들더라고. 다 똑같잖아. 에너지가 무한하고 다 똑같잖아. 그죠? 네. 친환경적이고, 그 다음에 부산물이 청정하고 다 똑같단 말이에요. 다 똑같아. 효율이 뭐 어쩌고 하고. 넘어갑니다. 문제 5번. 자, 이 문제도, 이 문제는 못 풀죠. 이 문제는 못 푸는 문제는. 못 푸는 문제. 제가 아까 1번 문제 못 푼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 5번 문제 못 푸는 거지. 일단 1번, 5번 못 풀어. 1번, 5번 못 풀어. 그죠? 이거는 못 풀어요. 이거 누가 어떻게 알고 풀어, 이거를. 이번에 이제 공부를 해보는데, 이러면 이제 생분안전 등급 문제가 3등급이 나오면은 본능적으로 우리가 1, 2, 3, 4 그걸 다 공부하게 된단 말이야. 본능적으로. 그죠? 요번 참에 이제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죠. 야, 이걸 대단합니다. 그죠? 자, 요거는 생분안전 3등급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자, 넘어갑니다. 못 풀어요, 못 풀어. 자, 문제 6번.
아, 이거는 기출문제야. 우리 법규특강에서 하는 문제잖아. 그죠? 네. 법규특강에서 했던 문제죠, 아예. 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환경관리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거 그대로 나왔죠? 문제가 어떻게 그대로 나와, 그냥. 그 나와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공부하실 거는 그 큰 제목 있죠.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환경관리의 전반 업무, 그 다음에 방과후 이번에 관리계획서 수립, 검토 및 보고 업무, 사업관리 계획 관련 업무 수행 사항, 기타 사항. 요 큰 제목, 이 소제목까지만 공부하고 나머지 계속 읽어보기만 해. 네. 네, 그래서 소제목을 보고 거의 채점이 끝나는 문제예요. 소제목을 다 해요. 그죠? 이거 여러분들 채점관 분들이면 여기 다 읽어볼 거 안 읽어봐요. 못 읽어. 그건 시간이 아니고 본인이 쓴 건 내가 못 읽어. 모자 쓴 못 읽는다고. 진짜 못 읽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여기 앉아갖고 오늘 타겟팅이 되네. 그렇죠? 보통 제가 이쪽 보고 하는데 이쪽은 좀 제가 좀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은 어떤 지금 이쪽이 좀 편해 오늘은. 그렇죠? 이쪽이 좀 자, 됐고 넘어갑니다. 3교시 서술. 자, 3교시 서술 같은 경우 자, 첫 번째 문제 계산 문제인데 이 문제 잡아야 돼요. 무조건 잡아야 돼요. 이 문제 못 잡으면은 쉽지 않아. 이 시험이. 아까 2교시에서도 제가 문제 풀 수 없는 게 몇 문제야? 1번 문제 못 풀어. 그 다음에 몇 번 문제 못 푼다고 그랬죠? 3번도 어려웠어. 그죠? 3번 어렵고, 그 다음에 6번, 5번. 그죠? 1번, 5번 못 풀어. 그럼 나머지 4개잖아요. 4개. 그 중에서,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6번, 그 다음에 4번, 그리고 2번 정도를 푼단 말이야. 그리고 3번은 이제 뭔가를 써야 되는데, 어느 정도를 쓰다가 많은. 근데 만약 3번을 풀었다. 그럼 점수가 많이 나오는 거야. 그죠? 이게 3이야. 3 플러스 1이야. 3 플러스 1. 그죠? 네. 자, 넘어가서 3교시. 3교시 서술 첫 번째 문제는 계산 문제고, 계산 문제 중에서 쉬운 문제예요. 아주 쉬운 문제. 쉬운 문제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무조건 풀어야 돼. 이 문제를 안 풀고 넘어가면 그 D가 너무 산이 많아. 1번 문제. 사무실 여름철 실내 취득 현열량이 40kW고, 공기조화 계통과 선도가 다음과 같을 때, 각 물음에 답해달라. 소점 둘째 자리 반원을 이거 꼭 지켜야겠죠? 그죠? 자, 보면 공기 선도가 하나 주어지고 실내 송풍량을 구해달라. 송풍량 어디와 어디 관계로 구하는 거야? 남바링이 2번과 4번. 그죠? 치출점과 그 다음에 실내 상태점. 그 관계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디테일 설명 안 할게. 그죠? 자, 그 다음에 냉각 코일 부하는 몇 번과 몇 번? 3번과 4번. 자, 그 다음에 감습 수량은 또 어디와 어디? 똑같죠? 3번과 4번의 절대 소차를 갖고 하는 거지. 오케이? 냉각 감습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이.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냉각 코일 냉수 순환량. 요게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응? 열평 형식으로 푸는 거잖아요. 열평 형식. 열평 형식 뭐야? 아까 냉각 코일에서 우리가 스몰 Q를 구했잖아. 냉각 코일. 얘가 냉각 감습을 하는 용량이죠. 냉각 코일 용량. 그죠? 몇 번에서 구했지? 냉각 코일 부하. 2번에서 구했지. 냉각 코일 부하. 그럼 냉각 코일 부하는 뭐죠? 냉각 코일이 받는 스트레스잖아. 맞아요? 냉각 코일 부하는 누가 받는 스트레스야? 냉각 코일이 받는 스트레스야. 그럼 냉각 코일한테 누가 스트레스를 줘? 얘가 냉각 코일이야. 공기가 지나가면 스트레스를 주죠. 그죠? 이 공기가 얘랑 부딪히면서 얘한테 주는 스트레스야. 그죠? 얘가 냉각 코일 부하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 얘 엔탈피 차로 해갖고 냉각 코일 부하가 선정이 됐을 거야. 그럼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누가 여기 돌고 있는 거야? 냉수가 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냉수가 갖고 있는 또는 냉수가 얻은 열량과 이 공기가 지나가면서 뺏긴 열량이 똑같다는 얘기 아니야. 공기가 지나가면서 뺏긴 열량과 냉수가 얻은 열량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 열평 형식을 쓰는 거야. 아까 우리가 공기가 지나가면서 뺏긴 열량 라지 Q를 구한 거야. 냉각감, 저 뭐죠? 냉각 코일 부하를 구한 거야. 스트레스를 구한 거야. 그리고 WC 델타 T. 이 냉수 코일 안에, 냉각 코일 안을 흐르고 있는 누구? 이 냉수의 얻은 열량을 구해달라는 얘기야. 똑같다는 얘기지. 우리 뭐가 돼? 이 냉수량 구하는 거죠. 여기서. W는 스몰 Q의 C 델타 T.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죠.
제가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 아니, 어떻게 공기가 지나가는데 공기는 물이 아닌데 얘랑 어떻게 똑같고 뭐 막 그렇습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와요. 기사들은. 기사 쪽에서는. 근데 어떻게? 열평형이야. 공기가 지나가면서 뺏긴 열량과 냉수가 얻은 열량이 동일하다. 그거 갖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W, 냉수량을 구하는 거야. 그게 어렵잖아요. 어렵지가 않다. 자, 5번. 5번이 좀 애매해. 냉동기의 냉동톤, USRT를 구해라. USRT는 얼마죠? 1 USRT가 3.52. 뭐 3.51까지 가도 되고 3.52까지 가도 되고 상관없어. 그러면 얘를 갖고 어떻게? 위에서 나와 있던 누구? 냉동은 누가 하는 거야? 냉각코일이라는 거죠. 그 냉각코일 부하를 그걸로 나눠주는 거죠. 근데 몇 퍼센트 가산하래? 20%, 1.2. 그래갖고 30.63RT 정리해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1USRT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푸는 거지. 그 다음에 실수를 할 수 있는 실수할 수 있어. 어디서? 20%. 20%. 그걸 놓칠 가능성이 있어요. 다분히. 왜냐면 보통 많이 놓쳐. 흥분해하고 풀다가 놓친단 말이야. 놓쳐. 그 20%란 말을. 그래서 항상 거기다 밑줄을 쳐놔야 돼. 20%. 20%. 그렇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이 문제를 선택했어야 돼. 자, 문제 2번이에요. 자, 문제 2번에 가면 기계설비법에서 요구하는 성능점검의 목적과 성능점검 시 문제점이 개선 방향 설명하죠. 이거 뭐야? 무슨 문제야? 이거 생노가리 문제, 생노가리. 완전 생노가리 문제. 페이지만 채우면 되는 문제야. 생노가리 문제. 그래서 이 문제도 전국에 계신 수험생분들이 대부분 선택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던 문제예요. 이 문제 나올 것이다. 문제점과 뭐 개선 방안, 그리고 이제 뭐, 자, 아마 다 선택하고, 뭐, 크게 뭐, 답이 없는 문제, 아무렇게나. 이런 문제야말로 정말 머리를 비우고 써야 돼요. 넘어갑니다. 문제 3번. 이 문제도 노가리성 문제예요. 반도체 클린룸에서 요구되는 청정도의 국제 규격과 공조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오염물질 제어 방안 및 에너지 절감 방안. 이 오염물질 제어 방안 및 에너지 절감 방안은 완전히 노가리고, 자, 위에 이제 IS국이 얼마나 청정도가 요구되냐? 뭐 현장마다 다르죠. 현장마다 달라. 그러니까 애매하게 쓰는 거야. 일반 클린룸과 일반 시방 같은 경우는 한 4에서 6 수준, ISO. 그 다음에 고청정도는 한 1에서 3. 이라고 그냥 적는 거야. 현장마다 다르니까. 현장마다 달라. 그리고 공조 방식은 층류가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고청정도 층류로 가고, 그 다음에 층류 플러스 난류 타입. 그죠? 팬필터 유닛이라고 하는 팬필터 유닛이 쓰이는 층류 플러스 난류 타입이 있단 말이야. 그거 가고. 그냥 나머지 뭐 제어 방안, 그 다음에 절감 방안은 읽어보도 안 해. 그냥 노가리야, 완전 노가리. 아무렇게 쓰나. 자, 넘어갑니다. 이것도 노가리. 3교시 좀 쉬웠네요. 3교시 여기가 4번까지 괜찮아. 그죠? 3교시 1, 2, 3, 4 했죠? 그죠? 1, 2, 3, 4. 그죠? 왜 5번이 뭐야? 5번, 6번도 기출문제였어. 기출에서 134의 기출문제였어. 3교시는 어느 정도 되는데, 보자. 자, 문제 4번. 초고층 건축물의 부하 특성 및 공조계획 시 고려사항 설명하고, 외주부열 부하 처리 및 층고 저감을 위한 공조 방식 얘기해봐라. 그죠? 자, 초고층 건축물의 부하 특성. 이거는 우리가 많이 이제 얘기를 해봤던 거죠. 그리고 공조계획 시 고려사항? 많이 있죠. 그죠? 네. 뭐 대표적인 이제 반송 설비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반송 계통이 문제가 많이 돼요. 자, 네, 3번. 요게 3, 4번이 조금 이제 우리가 머리를 써야 되는 부분이죠. 3번. 외주부열 부하 처리를 위한 공조 방식. 항상 페리메타 공조를 하는 거죠. 그죠? 외주부면에 밀접한 시초 공조하고. 자, 그리고 뭐야? 외주부와 내주부 간의 온도차를 적게 하는 방식이 뭡니까? 복사 관련 공조예요. 복사 공조. 그 다음에 대류가 없기 때문에, 복사공조는 대류가 없기 때문에 밖으로 빠져나가는 기류가 없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복사공조가 두 번째 답이 되는 거예요. 복사공조. 자, 근데 층고저감 하려면 어떻게 돼요? 층고저감의 가장 큰 주안점 뭐다? 이 안으로 덕트가 지나가지 않으면 되는 거야. 이 안으로. 덕트 빼고 뭘로 지나가? 수배관으로 지나가게 하자. 그래서 수방식을 도입하자. 펜콜린. 아니면 좀 돈이 들더라도 어떻게? 바닥에 억세스 플로어 공간을 활용하자. 바닥 공조를 하자. 그죠? 네, 그렇게 방안을 짤 수 있는 거죠. 네. 오케이. 자, 문제 5번입니다. 네,
문제 그대로 나왔어요. 거의 컨트롤 C 뭐 하여튼 그대로 나왔어요. 134회 3교시 2번 문제였습니다. 아주 똑같이 나왔죠. 이거를 공부하고 왔으면은 아주 재밌게 풀었을 거예요. 공부하고 하죠. 공부하고 하죠. 공부하고. 그죠? 그럼 재미가 없었겠네. 선택을 못 했겠네. 그죠? 여튼 그때 나왔던 문제다. 그죠? 네, 별도 설명 안 드리고요. 자, 넘어가서 문제 6번도 똑같이 134회 2교시 2번 문제였어요. 134 2교시 2번. 이렇게 나오기 쉽지 않은데 여기에 그 134회 2교시 2번에다가 뭐만 추가되냐면 6번에 배관용 탄소광간의 기회성질 요걸 추가시킴으로 해서 공부했던 분들의 의욕을 꺾어버렸어요. 기회성질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거든. 뒤에 넘어가면 맨 끝에 보면 6번에 배관용 탄소광간의 기회성질 항복강도 200, 인자강도 340, 연신율 세로 30, 가로 25. 이걸 누가 압니까? 이걸 누가 알아요? 이거 아직 알고 푸신 분? 또 알고 푼 거 아니겠죠? 이거 알고 계셨어요, 이걸? 이거 스펙을 알고 있어요. 이걸 스펙을 본인이 알고 있다. 이 스펙을 그대로 적을 수 있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그것도 약간 감정받아야 돼. 감정을 받아봐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5번까지 풀고 6번은 뭐 아무렇게나 쓰고 그래도 점수 나와요. 6개 중에 5개 쓰면 점수 나와. 6번 어떻게 알아 이거를? 그죠?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네. 이게 뭐 300이고 200. 그죠? 3교시는 그래도 뭔가 비빌만 했다. 아마 3교시 점수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공부하시면 많이 나올 것 같아. 그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채점관 분들이 이 유튜브를 보고, 보수적으로 시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 3교시가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정정. 그죠? 자, 뭐 채점은 좀 공정하게, 공평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교시 서술입니다. 자, 문제 1번. 급탕배관의 설계 및 시공. 이게 순환수량 산정 방법. 요게 바로 직접 면접에 나왔었어. 그리고 요게 어디죠? 용어 설명에 보면은 이 문제가 있어요. 용어 설명에. 그죠? 용어 설명에 순환수량 산정. 그러니까 우리가 환탕 산정 있단 말이야. 환탕 산정. 용어 설명이 아니고 저기 위생배관 설비 2의 12번에. 환탕.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급탕배관 열손실을 구해서 네, 순환량을 잡고. 그죠? 자, 그리고 팽창량 처리. 이거는 뭐 팽창 탱크를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압력 제어 장치. 그죠? 압력 제어 장치를 밸브 하를 설치한다. 즉 압력 도피 장치라고 하는 팽창 탱크를 설치하거나 열 팽창 제어를 위해서 압력 제어 장치를 설치하거나 네, 그렇게 내용이 나오고 설계시 고려사항 그다음에 시공시 고려사항은 노갈인데 그러니까 채점을 할 때 포인트가 뭐냐면 그 소제목이 있어요. 설계시 고려사항에 일반 사항 급탕 경우 층지름, 환탕 경우 층지름, 급탕 배관 길이, 환탕 유량의 군등 배분 요런 내용. 그죠? 자, 그리고 시공시 고려사항도 급탕 배관과 기기 주위의 배관 요 두 가지 큰 소제목을 기억하고 있다면 네, 좋은 점수를 받죠. 이게 어디 나온 내용이죠? 기계설비 기술기준이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기계설비 기술기준. 자, 1번도 뭐 어떻게 한번 비벼볼 만했고 2번 초고층 건축물의 급수설비 요거 또 한번 비벼볼 만하죠. 그죠? 급수설비의 문제점이 대체 노가리죠. 급수설비 계획? 노가리예요, 노가리. 이건 싹 노가리야. 아무렇게 써도 되고 감압방지 선정식 고려사항? 요거만 보자, 요거. 감압방지 선정식 고려사항. 자, 그거 보면 9분의 건물 높이 및 수압 요구사항, 안전수압 공부, 유지보수 편의성, 기타 사항. 딱 봐도 이게 노가리야, 아니면은 뭔가 정해져 있는 답이야. 이것도 노가리야. 노가리. 응? 노가리. 노가리형 문제입니다. 생노가리형 문제. 응? 여러분들 이제 노가리형 문제가 도대체 뭐냐? 라는 어떤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노가리형 문제는 노가리형 문제가 나중에는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노가리형 문제를 풀 수 있을 때 이제 합격을 하는 거예요. 노가리형 문제가 뭐냐면 본인이 쌓아온 내공 갖고 그냥 아무 말 쓰는 거야. 아무 말 세 페이지 쓰는 거야. 본인이 쌓아온 내공 갖고 쓰는 거야, 그냥. 평소에 뭐 암기하거나 그런 게 없이 그냥 써버리는 거야. 노가리형 문제로. 답이 없는 거니까. 근데 그 과정이 공부량이 많아야 돼요. 아니면 뭐 평소에 뭐 글솜씨가 좋다거나 아니면 약간 사기꾼 기질이 있다거나 아니면 아예
이 계통을 아예 모른다거나 설비를 모르는 분이 이 노가리 잘 쳐요. 모르면 용감하잖아. 막 써, 그냥. 막 써. 원래 좀 알면은 맞나 틀리나 고민을 쓰는데 모르면 막 쓴단 말이야. 자, 여튼간 내공이 쌓여야 됩니다. 노가리. 자, 3번입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문제가 확장됐네요. 그죠? 지난번에 무슨 문제가 나왔냐면 136회 때 드라이룸이 나왔어요. 드라이룸. 이 드라이룸이 2차 전지 만드는 거거든요. 그 문제가 그때는 드라이룸 관련돼서 얘기하고 드라이룸 공조 설비에 제습 설비에서 얘기해봐라 뭐 이런 문제 나왔었는데 똑같은 문제죠. 그러니까 그죠? 드라이룸 전자제품과 배터리 생산을 위한 전호점 환경 구축 즉 드라이룸입니다. 데시칸트 제습 설계. 그때는 데시칸트와 냉각식 다 우리가 제시했어야 했는데 이건 데시칸트만 집중으로 물어봤어요. 그렇죠? 네, 데시칸트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역시 드라이룸 저번 회차 거 우리 학습을 했다고 하면 기출문제 있잖아요. 학습을 했다고 하면 이 문제 쉽게 풀었어요. 자, 그래서 데시칸트 제습 설계 시 에너지학 방안, 데시칸트 시스템 최적화, 열교환기 활용 쭉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봐도 되게 깔끔하게 잘 적었는데 어휘가 약간 어색한 어휘들이 있어요. 거기 제가 참고를 뭘 했다고 써놨어? 딥시크 AI 활용. 왜냐면 제가 4교시 2번까지 와갖고 지쳤어. 이제 AI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결제를 했어요. 결제했단 말이야. 정규반 때 얘기한 것 같은데 결제했다고? 그죠? 결제했다고. 요거 때문에 요때 딱 결제했어, 제가. 딱 결제하고 결제 잘못해갖고 한 20만 원 결제했어. 원래 한 8만 얼마인가 그러는데 계속 클릭하니까 계속 결제가 되더라고. 그죠? 그래서 뭐 들어가보니까 많아. 근데 그거를 뭔지 모르겠어. 뭘 결제했는지 모르겠어. 정확히. 그죠? 여튼 그렇고. 자, 넘어갑니다. 자, 터보 냉동기의 시운전을 위한 흐름도를 작성하고 시운전 시 유상. 역시 딥시크 AI를 활용했는데. 그죠? 근데 이거는 영 마음에 안 들게 나오더라고, 잘. 그래서 수차례 돌렸었지만, 수차례 돌리고, 키워드 다시 넣고 돌리고, 해갖고, 이건 돌리는 데만 2시간 걸린 것 같아. 썽질 나왔고. 네. 자, 그래서 시운전 흐름도 준비, 초기 가동, 성능 검증, 안정화, 그다음 문제점 확인 및 조치, 최종 검사, 정상 운영 시작. 요 순서만 정리해 놓으세요. 옆에 오른쪽 말은 정리 안 해도 돼. 자, 시운전 시 유상. 이거는 뭐예요? 노가리예요. 이건 답이 없어. 답이 없는데 무조건 뭐가 들어가냐면 안전준수가 들어가야 돼. 그거 들어가고 나머지는 위쪽에 있는 거 있죠? 뭐 성능 검증, 철저 뭐 이런 식으로 위쪽에 우리 시운전 흐름도에 나와 있는 그 순서도 있어. 그 순서에다가 그 조사만 옆에 붙여서 끝내. 네, 성능 검증, 철저, 실시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진행하는 문제예요. 이 노가리성 문제입니다. 자, 됐고. 자, 문제 5번. 4교시도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4교시도 뭐,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1번, 2번 풀 수 있고, 3번 애매하고, 4번 어렵구나. 그죠? 5번, 6번 풀 수 있다. 5번까지 풀 수 있어. 1, 2, 5를 풀 수 있어, 우리가. 1, 2, 5. 맞나요? 5번 뭐냐면, 일사열차폐 효과 종류. 일사열차폐 뭐죠? 냉방부하 저감이죠? 일사열을 차폐하는 거야. 효과까지 쭉 나와. 에너지 절감 쭉 나와. 그 다음에 종류가 뭐가 있어? 외부 차폐할 수 있고, 실내 차폐할 수 있고, 그 다음 유리 갖고 조절할 수 있고, 그죠? 그건 나와. 그래, 1, 2, 5를 풀어.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뭐가 나와? 6번 문제 뭐죠? 오버슈트. 오버슈트가 나와. 이 오버슈트를 알면 내 문제가 클리어지는 거야. 근데 오버슈트 알아요? 알았어? 몰랐어. 오버슈트 알아? 몰랐었지. 그죠? 오버슈트. 자, 지구 오버슈트 A 보겠습니다. 또 1번. 인류의 생태적 수요가 지구의 생태적 공급 능력을 초과하는 시점. 다 썼다 이거지. 다 쓴 거야. 그러니까 캐파를 초과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2023년은 8월 2일 날 그 캐파가 초과됐대요. 캐파가. 지구가 견딜 수 있는 캐파가 초과됐. 그러니까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죠? 마이너스 치는 거지. 그죠? 네. 이걸 우리가 오버슈트 데이다. 그래서 요번에 이거를 문제를 내신 분이 정말 좋으신 분인 거예요. 전국에 계신 수험생들이 오버슈트에 대한 상식을 이제 갖게 됐잖아. 그죠? 한 번도 다 찾아봤죠? 다 무조건 찾아보게 돼 있어. 그죠? 찾아보게 돼 있단 말이야. 오버슈트. 근데 이걸 어떻게 3페이지를 쓰냐 이거지. 그럼 어떻게 돼? 오버슈트가 이게 뭐예요? 결국은, 탄소 제로하고 친환경 하자 이거잖아요. 그죠?
탄소 제로와. 그죠? 제로 탄소. 그 내용 쓰는 거야. 실체, 뭐죠? 우리 에너지 절감을 하고, 냉방부를 최소화시키고, 뭐 이런 얘기 막 쭉 쓰는 거야, 그냥. 그걸 썼어? 그런 걸로 썼어요. 제로, 지구 오버슈 데이를 모르는데 그걸 썼다. 그 개념을 모르고 이거를 저는 오버됐다는 게 지금 매번 온도가 뜨거워지잖아요. 그 관점으로 접근했거든요. 비슷한 거죠? 오버슈트가 되니까 최고 기온, 지구 최고 기온도 35, 38도. 그치? 그래서 배경까지 막 적으면서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버슈트가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이 오버슈트 때문에 온난화가 발생하는 거예요. 기후변화가. 오버슈트 때문에 기후변화가 발생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관점 맞아요. 근데 점수 안 나올 수도 있다?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안 나오면 저기 하니까 안 나올 수도 있다. 항상.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4교시도 비벼볼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웠던 건 2교시였을 거예요. 1교시, 3교시, 4교시. 그게 들어가고, 계산 문제를 어느 정도 완벽하게 푸신 분들은,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겠죠. 자, 그리고 계산 문제를 못 풀었어도, 다른 걸로 또 커버될 수 있어요. 커버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말고, 발표가 언제죠? 9월 말쯤 될 텐데? 9월 30일. 9월 30일까지는 시험 보신 분들은 시험 보고 다 쓰고 나오신 분들 있죠? 다 못 썼어. 몇 문제 못 풀고 하신 분들은 일단 기대를 하지 마. 접어. 채점 오류 이런 것가 있지 않는 이상 거의 쉽진 않고, 다 푸신 분들은 일단 기대를 하고 계세요. 기대를 해. 그러니까 9월 30일까지 약간 좋은 마음으로 살아. 좋은 마음으로 살고, 좋은 마음으로 살아야 공부도 되죠. 좋은 마음으로 살아. 좀 살다가 9월 30일 날 발표죠. 9월 29일 밤 10시에 마음을 가다듬어. 안 될 수도 있다. 마음을 가다듬어. 그때 마음을 준비를 해. 안 될 수도 있다. 그 전까지는 된다고 보고 안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아침 9시가 되면 카톡이 와요. 일반적으로 문자나 카톡이나 문자나 이러면 모르죠. 카톡으로 불합격됐다고? 불합격 때문에 카톡으로 온대? 카톡으로? 오늘 온 사람한테 물어봐야겠다. 뭘로? 카톡으로 오죠? 일자 문자 올 텐데, 나 옛날에 받았는데. 그거 신청 안 했구나, 이게. 클릭. 알림 신청 안 하는 알림 신청 해야 돼. 저도 다 받았는데, 옛날에. 일단은 아침 9시에 와요. 근데 아침 9시에서 오차 범위가 한 10에서 15분 돼. 한 15분까지도 와. 근데 만약에 30분인데 안 왔다? 그럼 기다리지 마. 끝난 거야. 현업으로 돌아가세요. 현업으로 아니면 확인해보면 알림 신청을 꺼놨나? 알림 신청을 꺼놨을 수도 있잖아. 큐넷 들어가고 알림 신청을 확인해. 그럴 바에는 아예 그냥 불합격 합격을 확인하는 게 낫겠죠? 그죠? 보통은 대부분 90% 이상은 알림 신청을 해놨단 말이야. 본인도 모르게. 아니면 오늘 해놔. 가서. 해놓으면 9시 15분까지 안 오면 그냥 마음을 접고 현업을 충실히 하고, 그리고 굳이 들어가고 점수 확인도 하지 마. 뭐로 점수 확인을 해요? 떨어졌는데. 그날 기분도 안 좋은데. 점수 확인하면 기분이 더 안 좋아. 어떨 때 더 안 좋냐면 59점에 떨어지면 더 안 좋아. 그럼 외상 입어. 트라우마 생겨. 59점 보면 짜증이 나. 그래서 막 어디 버스 59번 지나가면 난리가 나. 머리 혼란스럽고 그래서 점수 확인을 하지 마. 점수 확인 일주일 있다 해. 일주일 있다. 한 일주일 정도, 원래 발표 나고 한 일주일은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냥 쭉 소주 맥주 막걸리 먹고, 쭉 먹고, 일주일 있다 정신 차리고, 점수 확인하고, 다시 공부 시작. 떨어졌는데 그날부터 다시 공부한다? 와, 그것도 보통 사람 아니야. 보통 사람이 아니야. 떨어졌는데 그날부터 다시 또 공부를 잡고 있다? 잡고 있는데 딴 생각한다? 그건 보통 사람이야. 근데 잡고 집중을 하고 있다?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돼. 그런 사람 피해야 돼. 그죠? 그런 사람 피해야 돼. 자, 여튼간 137회 건축개설기술사 기출문제 해설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쉬었다가 용어 설명 부분 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